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가 오는 2025년까지 인구 35만 명을 목표로 실거주자 위주의 전입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3일 인구 증대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익산시가 인구 증대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익산시의 인구 감소 요인은 출산율 저하와 청장년층 중심의 인구 유출, 고령화 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익산시의 인구는 총 30만 1,340명이며 2013년 30만 6,836명에서 매년 감소해 왔습니다. 이에 익산시는 2025년까지 인구 35만 명을 목표로 실거주자 위주의 전입운동을 추진키로 하고 중점 추진 과제로 출산 장려금 지원 강화, 다자녀 가정 난임 부부 지원 확대 등의 출산 장려와 보육 시책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식품 클러스터 및 산업단지 기업 유치로 인한 고용 창출 등 기업 유치 활동 등을 통해 유입 인구 증가 정책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차 없는 거리 전면 시행과 관련해 전주시가 한옥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23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한옥마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한옥마을의 정체성 회복과 발전 방향을 놓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주민과 전주시장이 함께한 주민간담회가 23일 전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한옥마을 주민들의 불편 및 한옥마을의 정체성 회복과 발전 방향을 놓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나온 건의 내용은 향교길 통행로 교통질서 조율과 환경 미화 등 주변 환경 정리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한옥마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 문제에 대해서 추가 공영주차장 조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환경 미화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추가 인력 투입을 실시하고 또한 공영주차장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참석했던 한옥마을 관계자 A씨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한옥마을의 발전을 위해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완주군이 2016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를 한 달가량 앞두고 축제 음식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음식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발표회에는 완주 지역의 로컬 푸드를 활용한 건강 음식들이 선보여져 주목을 끌었습니다. 홍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은 한 달가량 남은 와일드푸드 축제를 대비해 24일 군민들이 직접 준비한 마을 음식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완주군은 24일 군청문화 강좌실에서 와일드푸드 축제 음식을 미리 선보이고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2016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 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각 지역의 로컬 푸드를 활용한 개성 넘치는 음식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올해 축제는 우석대 산학협력단의 컨설팅을 통해 읍면별로 축제 음식 결정, 식재료 재배 방법 및 레시피의 표준화가 이루어져 품질 고급화를 계획했고 각 음식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맛은 물론 재미까지 잡을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홍기 부군수는 다른 지역의 음식 관련 축제와는 달리 와일드푸드 축제는 군민들이 직접 음식을 준비, 방문객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단기간에 축제를 성장시킨 원동력이라며 마을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기도 했습니다. 로컬 푸드로 만든 마을 음식이 있는 올해 와일드푸드 축제는 다음 달 23일부터 25일까지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3일 동안 펼쳐집니다. K랜 홍윤입니다. 지난 24일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세계 한인 여성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양성평등과 일과 가정양립 확산을 통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제16회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제주 해녀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염원하는 자리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개막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한인 여성 리더들은 한인 공동체를 일구는 데 기여하고 빠듯한 살림을 아껴 모국을 돕는 데도 힘써왔다며 올해 대회 주제인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성 인력의 활용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경험을 공유해 지혜를 모으고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대회는 글로벌 여성 리더 포럼을 비롯해 특별 세션, 전시회, 국내외 여성 간 교류의 시간, 지역 문화 탐방 등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글로벌 여성 리더 포럼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창조 경제와 글로벌 여성 인력 파트너십 강화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습니다. 충청남도가 지난 2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대기오염 저감과 새로운 전력수급 체제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미세먼지 감축과 전력수급 구조 개편 등 충남도의 제안 이후 국회 차원에서 마련된 첫 번째 토론회로 관련 정책의 입법화 행보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상돈 어기구 국회의원,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신동원 도 환경녹지국장, 대학 교수 및 환경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정책 토론회는 1부 개회식과 2부 주제 발표, 3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패널들은 대기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여야 할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은 국가적인 과제로 입법화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회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그간 제기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시가 22일부터 25일까지 을지연습 기간 동안 생활 밀착형 실제훈련과 민방공 대피훈련을 진행합니다. 을지연습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25일까지 나흘간 전시에 대비한 다양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세종시는 22일 공무원 비상 소집을 시작으로 시청 소산훈련과 전시 직제 편성 훈련, 전시 창설기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연습 2일차인 23일에는 주요 현안과제 토의와 함께 시청 1층 로비에서 안보사진과 차 무기 장비를 전시했으며 오늘은 연동면에 있는 삼성전기에서 소방본부 주관으로 유해 화학물 누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펼치고 이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민방공 대피훈련을 벌였습니다. 훈련 후에는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방독면 착용 체험 등 주민 체험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권훈식 안전총괄 과장은 을지연습은 국민과 정부, 군이 함께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비상대피 훈련인 만큼 적극적인 훈련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23일 부패방지 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부패방지 지원센터는 제주도의 부패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도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탄생한 부서입니다. 앞으로 지원센터는 공익제보 지원과 공직 및 도민사회 전반에 걸쳐 청년 문화를 정착시키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공공부문 관련 민원과 공직자의 비위 행위 및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공공부문, 민간부문 간 유착 등 부패 신고 창구 운영 등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에 제주도 감사위원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청년 문화가 정착되고 구성원의 행태 개선으로 이어지게 되는 청렴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2015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우려가 있는 지방공기업 7개에 대해 25일부터 일주일간 경영진단을 실시합니다. 경영진단은 7개 반 29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진단반에서 실시하며 안전관리 시스템, 조직 인력, 재무관리 적정성, 사업수지 개선 등에 대해 정밀 진단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2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016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요구안, 지방비 부담 수준 적정성, 지방재정 형평성, 건전성 강화 방안 2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요구안에 대해 보조율 인하 요구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의결함으로써 총 54억 원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